자, 12월 29일 2023년 마지막 방송이 되진 않을 거고 마지막에 녹음되고 있지만 연초에 올라갈 것 같네요. 만화클래식 232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평소랑 좀 다르게, 자, 조용 좀 해주세요.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웃음소리가 많이 들리시죠? 오늘은 저희가 사이드 B에서 지금 2년 동안, 올해가 24회가 되는 사이드 B 성수동 사교 만화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이따가 이제 다빈님이 소개를 해주실 텐데, 그 모임이 간략하게 소개드리자면 그냥 매번 사람을 랜덤으로 모아서 서로 좋아하는 만화를 영업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나 요즘 이런 거 봐,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런 모임인데, 이때까지 오프라인에 모여서 그냥 쭉 하다가 요거 사람들 재밌는 얘기 많다, 그래서 한번 녹음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녹음을 하기 위해서, 방송을 준비하고 녹음을 하기 위해서 12월 말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평소에 이 모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우리 만화클래식에는 모든 방송에는 다빈님이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빈님이 평소에 이 모임을 주도하고 계시거든요. 글도 본인이 쓰고. 그래서 앞으로 다빈님 주도하에 이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 다빈님은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소개해주고, 본인이 어떻게 사이드비에 낚였나, 이 모임에 1회부터 나타나서 낚이셨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하시면서 이제 좀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망가다 패널이신 전우님 빨리 마이크를 잡으시고요. 그 다빈님이 얘기할 때 추임새를 좀 넣어주셔야 돼요. 다른 분들은 평소에 방송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추임새 이런 거 힘들어요. 얼쑤 이런 거 잘 못 넣는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 알겠습니다.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빈님. 이게 이 모임이 제가 사이드비에 납치된 경위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가지고 그거랑 엮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모임 1회 할 때 맨 처음에 제가 왔었어요. 1회에는 이제 저 빼고 다 약간 작가분들, 평론하시는 분들, 약간 만화에서 지금 관련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주로 오셨었는데, 저만 혼자 그냥 대학생 신분으로 와서 깜짝 놀랐지만 재밌는 얘기들을 하는 것 같다 생각을 해서 2회 모임에 왔죠. 2회 저 혼자 온 거예요. 진짜 저 혼자 오고, 딱 그때는 이제 성인수 작가님이 참여를 잘 하셨을 때라서 성인수 이재민 딱 있고 제가 혼자 들어간 거죠. 거기서 이게 웬일이야 하고 거기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부터 약간 두 분이 저를 눈여겨 보시더니 이 만화클래식 패널로 이제 한번 먼저 납치를 하셔서 이 망가다라는 일본 만화 위주로 하는 코너를 먼저 만드시고, 거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이드비라는 회사에 정식으로 이제 데려가게 되셔서 지금은 이 모임 하는 거랑 병행해서 이제 사이드비에서도 정식으로 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역사와는 그런 관계가 있고, 이 모임은 주로 이제 랜덤으로 모인다고는 하지만 꽤 고정으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웃음소리를 들려주시는 분들. 거의 친하지 않나요? 네. 전우님도 이제 매번 네. 오시고, 그렇죠. 매번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1년에 한 12번 모임을 연다 하면 한 10번 내지 11번 분들. 정도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매달 자기가 봤던 만화, 재밌게 본 만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다 하는 만화를 갖고 와서 딱 이제 펼쳐놓고 하나씩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하나를 꺼내면 거기에 이제 시작을 여기저기서 이재민 평론가님께서 딱 그러게요. 와가지고 이 만화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멋진 지식들을 뽐내주시는데,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조금 다른 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데, 그분이 오늘 부득이하게 그러게요. 이재민 평론가만 오늘 오셨으면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죠. 평소에 이 사이드비 만화 모임의 느낌이 아마 방송 통해서 되게 잘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약간 좀 걱정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어요. 뭔가 좀 서먹서먹하진 않을까. 심지어 지금 저희 이제 한 10분 전까지 셋이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냥 또 망가다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제는 평론가님마저 안 계셔가지고 막 그런 걱정을 하던 차에서 갑자기 지금 이제 줄줄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셔가지고 오셨어요, 정말 다행히도 저희 연말 이 모임을 하게 됐는데, 저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빈님 이어가지고
잠깐 제 소개랑 같이 이거에 대해 참여하게 된 이야기 조금 저도 이제 하자면은, 저도 이제 다빈님보다는 좀 늦게 참석을 하긴 했었지만, 네. 3회인가 4회인가에 이제 제가 신청을 해서 한번, 그때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래서 한번 나와봤었는데 되게 재밌었고, 다빈님을 사실 만난 게 되게 저에게도 인생 충격이었어요. 왜요? 너무 만화를 많이 알아서 너무 저의 거의 나이 절반에 가까우신데 저보다 훨씬 만화 많이 하시고, 또 목소리나 이런 것들도 되게 약간 좀 중후한 느낌이 있잖아요. 되게 어른스러운. 아 그래요? 네. 그때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만화 그 이야기 하려고 나왔는데 뭔가 새로운 어떤 인생의 한 페이지를 연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안 나왔었죠. 맞아요. 한 번 나오고 이거는 너무 열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안 나오다가, 또 이제 뭔가 인생이 좀 약간 심심해질 때 다시 한번 나왔더니, 그때도 이제 뭔가 그 이재민 평론가님이랑 또 싱크도 잘 맞고 네. 이야기 신나게 하고, 이게 내게 필요했던 경험이었구나, 내가 인생에 좀 꼬이는 게 이런 이야기가 부족했던 거구나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계속 나오기 시작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반고정이 되셨죠.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더니 갑자기 어느 날 송윤 작가님이 이제 다빈님이랑 같이 이렇게 딱 부르더니, 우리 일 한번 함께 해보지 않겠나. 네. 그래서 이제 뭐 왕가다라는 코너에까지 함께 참여하게 됐다. 그러고 보면은 이제 뭐 다빈님 이야기 들으면서도 그랬지만, 지금 이 사이드비 이거 성수 사교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잖아요. 되게 제 인생에는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크게 영향을 미친 모임인데, 또 여기서 알게 되신 분들도 또 되게 많았고, 제가 평소라면 사실 못 만날 분들 여기서 되게 많이 만났었던 것 같거든요. 그 편집자분들도 오시기도 맞아요. 했었고, 작가분들도 사실은 네. 꽤 여러 지나가시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 안 나오신 이재민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도 글로만 뵙던 분인데, 그쵸? 지금 그쵸. 지금 이렇게 스스로 엄청 어필하고 계시는 맞아요. 성인수 작가님도 글쎄 어디선가 이름은 듣던 분인데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주,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놀릴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자주 뵙게 돼가지고 좀 재밌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이제 저도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른 분들 지금 저희 거의 열심히 참여하고 계셔주는 분들 순서대로 근데 순서 그거를 이제 보통 저희가 하는 순서가 네. 그 책 소개를 한 번씩 하고 마지막에 오늘 어땠냐, 재밌으셨냐 하고 물어보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그거 물어보면서 같이 이번 그럴까요? 모임에 대한 짧은 소회를 곁들이는 걸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님 혹시 괜찮으시면은 네. 저희 이제 만화 한번 이야기하면서도 본인도 좀 간단하게라도 참여하시게 된 계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 어쩌다가 사실 웹툰은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작가님 덕질하다가 어쩌다 계속 나오는 관련된 이제 SNS 계정이 하나 계속 검색이 되는데, 이게 이재민님의 계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만화 사교 클럽 7회에 참여할 사람들을 신청을 받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들어가서 그쵸. 잠깐만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저겁니다. 하려다가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저게 맞는 말이긴 해요. 왜 저걸 적은 거예요? 대부분의 이 모임의 이제 시작이 된 만화계 근원은 이재민님이 뜬금없이 저거 이야기를 왜? 이거 들으시면 나 혼날 것 같은데. 상황을 좀 설명드리자면, 갑자기 성윤 작가님이 칠판에다가 만화계 근원 이재민이라고 적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재민님을 통해서 알게 되셨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저는 웹툰만 보고 사실 일본 만화를 많이 안 봤는데 정말 다양하게 여러 장르를 한 번에 추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졸작이면은 잘 추천을 안 하니까 여기서 그쵸. 추천하는 것만 보면 한 달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 또 오고 다음 달 또 오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게요. 되게 오래되셨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로 열심히 출석률도 참여하시고 좋으시고. 그래서 한번 그럼 오늘 저희 네. 연말인데 소개하시려고 가지고 오신 작품은 어떤 것인지. 이게 완다 작가님의 조금 멀리서 완전히 가까이라는 만화인데요. 사실 이게 연재된 지 꽤 됐어요. 한 9년 전 건데, 네. 창작 집단 8이라는 작가들 8명이서 같이 만든 출판 작품을 내는 그룹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첫 번째 권으로 여행이란 주제를 가지고 작가 8명이서 이제 각자 다른 만화를 그린 거예요.
근데 이 난다 작가님이 그린 게 회사 동료들하고 지방으로 조문을 가게 되면서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을 하루 종일 그걸 나열을 해놔요. 근데 이게 되게 티를 안 내고자 하는 그 감정의 완급 조절?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로맨스가 없는데 되게 로맨틱하다. 이런 식으로 좀 와닿아요. 이게 3분짜리라서 그냥 지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유 작가님이 아마 이거 링크 이제 업로드 할 때 같이 올려주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들으시면서 이거 이제 또 만화도 보시면서 이 수민님 또 소개하시는 거 좀 더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수민님께서 이거를 추천하신 이유들 조금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여기서 이제 딱 보자마자 그 여운 같은 게 되게 너무 깊게 남아가지고 짝사랑에 이거 스포 될까봐 말 안 하는데 근데 짝사랑에 대한 약간 티를 내면 안 되는데 이제 딱 한순간 무장 해제된 걸 보여주면서 이게 로맨틱한 장면이 아닌데 되게 로맨틱하게 보여지는 그런 연출들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일상에서 한 번씩 보였고 짝사랑할 때 한 번씩 했었던 그 행동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돼가지고 다들 이런 경우 한 번씩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한번 공감을 끌어오고 싶어가 추천을 드립니다. 짝사랑에 대한 만화다. 짝사랑하고 약간 여행을 결합한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주제는 여행인데 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조문을 갔는데 남해로 가요. 남해까지 쭉 이제 회사 직원들과 같이 가는데 그 같이 가서 거기서 하루 동안 있는 일들에 대해서 거기서 티를 안 내려고 되게 감정을 꼭꼭 참고 있다가 한번 살짝 감정이 새어 나왔다가 그 다시 집어넣어지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게 되게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한번 경험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티를 내지 못하고 사실 이렇게 감정을 확 폭발시켜버리면 좀 이제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사회화하면서 어느 정도 배우니까 거기서 저 약간 아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랑 크게 다르지 않는 네. 저희의 평소 모드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절제된 표현이 요만큼씩 나오는데 이게 정말 이게 사회인의 짝사랑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말 있죠. 회사에서 그 왜 사내 연애 하는지 알겠다. 왜 노비들끼리 정분나는지 알겠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눈길이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걸 사실 사내 연애 하는 걸 최근에 또 봐가지고 그걸 보니까 그걸 보고 이 사람들도 이 과정을 겪어가지고 어떻게 좀 몇 가지 더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연애까지 간 거겠지. 근데 본인들은 비밀이라 생각하겠지만 좀 있으면 이제 그쵸. 독사기에서도 누구누구 사귄다 이렇게 나오겠다. 근데 네. 이게 지금 검색이 안 돼가지고 저희한테 그쵸. 링크를 네, 다 링크를 주시고 주신 거죠. 네네. 보면 이제 2013년에 업로드가 됐다고 나오는데 이 작품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만화 말고 보드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톡톡에 보드게임 검색하다가 음. 그 좋아하는 작가 정성환 작가님을 되게 좋아해서 네. 그 작가님 걸 검색을 하다가 그 정성환 작가님이 여기 창작집단 8에 같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블로그 링크까지 들어가서 이걸 보게 됐는데 그 거기서 보니까 난다 작가님께 제일 괜찮은 거예요. 이 8개 만화 중에. 그래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창작집단 8이 그 여행이라는 주제로 1권은 냈는데 이거는 펀딩이 무산돼서 그 이후부터 이제 그 점점 업로드가 뜸해지다가 이 블로그 자체가 아예 잊혀져 버린 것 같은 소식이 지금은 그러면 네, 끊긴 거의 건가요? 없어요. 네, 지금 현재 블로그 보니까 한 15년도가 마지막 글인 상태고요. 사실 이 펀딩 자체가 꽤나 유명했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왜냐면은 그 당시 이제 감성적인 만화를 그리는 작가님들 위주로만 모였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었던 작가님은 고아라 작가님이셨던가? 그분이 여기 참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이 작품이 집단이 있다는 거도 알고 있었고 운 좋게 정성환 작가님을 만난 적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소식도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펀딩을 만화책으로 받는 일이 별로 없었죠. 그쵸. 받기가 힘들었던 것도 있고 대부분 게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인디게임 쪽이나 아니면 보드게임 쪽 이게 대부분이었다 보니까는 성공이 쉽지 않았던 상태인데 웹툰 인기가 올라가고 있으니 어느 정도 받고는 있었으나 두 번째는 문제는 이제 홍보에 대한 문제.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올리는 플랫폼에서 이걸 홍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 당연히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SNS를 최대한 홍보했으면 모르겠으나 그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무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설명해 주신 분은 어떤 분이시죠? 이재민 평론가님의 그림자인가요? 그러기에는 갑자기? 그 새끼 손톱의 때만큼도 안 되고요. 약간 좀 빙의한 듯한 느낌이었는데. 아 절대 그건 아니고요.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네. 여기서는 그냥 닉네임 쓸게요. 로딕 AKA 사운드 올리기라고 해서 랩하고 이제 DJ나 아니면은 예전에 팟캐스트도 했었던 네. 네. 로딕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DJ이신 줄은 몰랐어요. 만화 너무 잘하시고 그 전에 서브컬처류에 너무 진심이셔가지고. 그거는 이제 이재민님이 오시면 저한테 그래요. 네. 만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면 스토리를 이야기하다가 네. 제가 제목을 말하잖아요. 역시 너는 십덕이다. 아. 괜찮습니다. 너가 십덕이기 여기 때문에. 거의 다 뭐. 네. 너가 맞죠. 십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예, 그런 십덕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그러니까 난다 작가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길래 난다 작가님이 이런 만화를 그렸다는 거는 저도 지금 처음 알긴 했거든요. 사실 어쿠스틱 라이프 한창 그쵸. 연재하고 있을 때 이게 나와가지고 네. 이런 걸 하고 있었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뒤늦게 알았는데 근데 이미 펀딩은 끝났고 네. 제발 이제 다시 팔아줘 이래도 책이 더 이상 이건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렵겠죠. 뭐 창작 집단이라는 게 워낙 이렇게 붙었다가 아 이렇게 다시. 와해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쵸. 또 좋은 뭐 이런 게 또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난다 작가님은 올해 뭐 워낙 잘 되신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새로운 작품들로. 맞습니다. 네. 예. 어쿠스틱 라이프도 그때도 뭐 이미 한창 유명하던 상태셨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너무 일상 만화로 이렇게 좀 집중해서 그리시던 상태셔서 뭔가 이런 스토리를 좀 그리고 싶으셨던 마음들이 좀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팬들도 약간 이런 거 보고 싶기도 하셨지 않았을까. 난다 작가님의 어떤 스토리. 근데 지금 잠깐 저도 이제 뭐 시간이 짧아가지고 끝까지 다 보진 못했는데 짧게 보는데도 난다 작가님의 그 느낌들 있잖아요. 약간 좀 네. 웃긴 느낌들이랑 그러면서도 그림체에서 느껴지는 뭔가 노스텔지어 같은 것도 좀 느껴지고, 요새는 또 이제 그림체가 조금 달라지시기도 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니까. 그래서 뭔가 그런 느낌들 좀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난다 네. 작가님을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잠깐 봤는데 네. 그런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랜만에 약간 과거의 추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만화였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는 분위기인데 한마디만 더 하면 마이크 한 번만 더 가까이. 네. 네. 마무리하는 분위기인데 한마디만 더 하면은 냉장고 작가님이 그린 이 여행 만화가 또 있거든요. 여기 팔 네. 블로그예요? 네. 사실 그게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건데 여기서 하나씩만 추천을 하는. 아니요, 여러 개 추천하셔도 돼요. 사실 제가 어휘력이 딸려요. 전혀 두 개를 말하기에는 아, 두 개를 말하기에는 네. 너무 힘이 붙여가지고 네. 이것도 같이. 네. 이것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이것도 정말 현실적이고 정말 누군가의 일상의 단편 이런 걸 지켜본 느낌이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보시면 조금 공감대로 갈 거고 어쩌면은 이제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 약간 사람의 찌질함도 나오는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네, 올릴 때 이것도 같이 링크를 붙여가지고 업로드 감사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하면 돼요. 본명 쓰셔도 되고 닉네임 쓰셔도 됩니다. 네, 저는 여기 성수 SAA 서울 웹툰 아카데미에 재학 중인 웹툰 작가 지망생 박재민이라 하고요. SAA에 다니게 되면서 성인수 작가님이나 이재민 평론가님을 알게 되면서 여기도 우연히 알게 돼서 네네네.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네. 그래도 여기 오신 지도 꽤 되셨잖아요. 네, 이번 연도 한 5월쯤에 처음 왔다가 재밌어서 매 참여하다가 제가 수업 일정이 바뀌면서 네. 한동안 일정이 안 못 맞아가지고 오시다가. 못 오다가 다시 일정이 맞게 돼서 최근에 다시 오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자주 뵀던 것 같아요. 네, 만화 얘기를 원래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처음 와봤는데 다들 되게 제가 평소 알지 못했던 만화들도 되게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동안 못 왔을 때 너무 슬펐었던 그 정도로. 네. 네, 그랬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들고 오신 네. 만화. 네, 오늘 들고 온 만화는 히가시무라 아키코 작가의 그리고 또 그리고라는 작품이고요. 네, 이 작품. 네.
아, 이 만화 저희 망가다에서 한번 아, 한 적이 정말요? 있었죠. 그죠. 그때 네. 전우님이 가져오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 만화는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만화거든요. 오. 망가다 이제 제가 처음 참여했을 초반에. 때 아. 처음으로 소개했던 만화예요. 아. 그래서 엄청 반가운데 어떻게 하다가 이 만화를 소개하시게 됐는지. 네. 일단 저는 이 만화를 그냥 되게 우연히 그냥 서점에서 가다가 그리고 또 그리고 뭐지 하면서 보는데 네. 표지가 너무 제 취향이어서 그냥 네. 제가 좀 충동적인 성격이어서 그냥 그날 전권을 다 사가지고 집에 네. 와서 봤는데 표지만 보시고 사신 거예요? 표지만 보고 그냥 제 그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샀는데 네. 뭔가 또 그리고 또 그리고라는 제목이 그림 관련된 내용인가 재밌겠군 하면서 샀는데 뭔가 이 내용이 히가시무라 아키코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거든요. 그렇죠. 고교 입시할 때부터 미대 네. 입시할 때부터 작가가 되고 나서 뭐 그 이후에 그 자기 입시를 봐줬던 선생님과의 이야기를 다룬 자전적 이야기인데 네. 저는 실제로 입시 학원도 다녔었고 실제로 뭐 입시 학원에서 만난 은사부님도 계시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보면서 되게 공감되는 요소들도 되게 많았고 네. 일단 그림도 너무 잘 그리시죠. 취향인 작품이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봐서 이번에 갖고 와봤는데 사실 만화가 자전적인 실제 있었던 이야기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라서 막 자극적인 소재나 커다란 사건이 벌어지지 않고 잔잔하게 흘러가는 감이 있어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재밌게 볼까 싶은데 저처럼 미대 입시 경험이 있다거나 뭔가 작가 지망하거나 이미 작가이신 분들이 봤을 때는 되게 재밌게 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네. 전우님 이 만화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이미 있으실 것 뭐 같은데. 제 많이 이야기가 하긴 궁금하시면은 했죠. 네. 망가다를 사실 들으시면 되는 거라. 네. 망가다. 네, 지금 송희 작가님이 망가다 155화를 꼭 들어주시라고. 네. 그리고 또 그리고 편입니다. 네. 가슴을 퍽퍽 두드리시고 계시네요. 근데 뭐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또 많이 있지만은 다른 분들 이야기를 사실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네, 혹시 이 만화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주변에 좀 한번 봐주셔도 되고요. 가지고 오셔가지고 지금 정권을 책을 실물로 가져오면은 이게 좋아요. 그렇죠. 영업이 편하다. 네. 바로 이렇게 한번 그림이랑 스토리랑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뭐 잠깐 뭐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은 히가시무라 아키코라는 작가분은 유명한 작가죠. 유명하죠. 뭐였지 그 만화. 도쿄 피해망상. 네, 도쿄 피해망상 아가씨. 해파리 공주. 해파리 공주 맞아. 그것도 있고 드라마화된 원작들도 되게 많고. 맞아요. 저는 근데 어쨌든 다른 만화들은 그렇게까지 재밌게 보지 않았거든요. 보긴 봤어요. 네, 보긴 봤는데 다른 만화들은 그래도 그 정도로 막 엄청 좋다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그리고는 되게 여러 번 보기도 했고 제가 이거를 망가다로 처음 소개를 했던 이유 자체가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울고 웃기고 하는 그 모든 어떤 인간적인 감정들의 집약체처럼 만화가 좀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자서전적이어서 솔직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제가 되게 이 만화를 보면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이 만화가 어떻게 보면 정말 후회라는 감정을 맞아요. 엄청 깊게 담아냈거든요. 후회의 어떤 아이콘 같은 만화예요. 근데 제가 후회의 아이콘이거든요. 저 후회를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이 만화를 보면서 어떤 그런 감정들을 되게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 아마도 그런 비슷한 어떤 거를 재밌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만화 당연히 재밌게 보실 것 같고 아마 이제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은 그 미대 입시나 이런 경험하셨다고 하면은 더 훨씬 공감될 만한 부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혹시 뭐 저희만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망가다를 안 들으시나? 이분들이 정말 지금 망가다를 들으셨으면은 이 만화 당연히 또 초반 에피소드 알만한 건데. 네. 사실 망가다를 되게 성인순우 작가님 인스타 보면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뭔가 이 만화 나 아는 거야 이러고서 드르륵 하고 넘기게 되는. 좀 어렵긴 한 게 저희가 만화를 보고 이거를 듣고 하는 과정이 바로바로 이렇게 안 되니까 맞아요. 혹시나 이제 스포일러 당할 수도 있어서 듣고 또 만화를 보려고도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떤 분이 가지고 오시기까지 했던 추천 만화인데 수민님 좀 봐주셔야죠. 죄송합니다. 뭔가 쓰고 계시는데. 네, 오늘은 오늘 빨리 부탁하라고. 망가다의 주문할게요. 제가 처음 나온 그리고 편 꼭 한번 다시 들어주시라. 네. 그때 그리고 기억하기로 되게 얘기를 3명 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말을 많이 원래 알고 있던 만화기도 해서 그리고 전우님이 또 좋아하는 만화시다 보니까 되게 본인의 이 만화에 대한 애정을 계속 많이 얘기를 하셨던 이거는 정말 명작입니다. 작품이다. 초명작이에요, 진짜요? 진짜로. 얼마나 재밌길래 이렇게 초명작이라고 추천을 처음 제가 하는지 소개할 정도였으니까 네, 한번 진짜 고민했었거든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순서로 그러면 넘어갈까요 또? 오늘은 좀 퐁당퐁당 넘어가네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하면은 이제 네. 옆에 수미님 소개로 오게 된 네. 영진이라고 하고요. 네네네. 저는 이제 네이버 웹툰에서 최근에 완결한 작품인데요. 위아더 좀비라는 이제 작품. 명작이죠. 이건 네. 할 말 많죠. 할 말 많은 만화가 나왔습니다. 반응을 보니 이제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네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완결 나면서 곧 유료로 변경된다고 해가지고 궁금해서 봤거든요. 근데 정신 차리니까 완결 향해 달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특이한 게 위아더 좀비라는 이름대로 좀비가 나오긴 하는데 네. 좀비 만화보단 약간 일상 힐링물에 좀 더 가까워요. 좀비가 메인이 아니죠. 네, 그렇죠. 보통 좀비 만화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생각할 만한 게 지금 우리 학교는 이런 거 있을 텐데 이거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게 좀비가 나오긴 하는데 주가 아니고 약간 이제 이 좀비와 함께 타워에 갇힌 주인공 일행의 삶의 고민이나 아니 이 타워 안에서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되게 편안하게 때로는 이제 재밌게 풀어내는 그런 만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리 진행도 되게 답답하지 않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어떤 사건을 길게 이어가지도 않고 약간 클리셰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대충 어떤 행동을 했으니까 이 다음 장면 뭐가 나올 거다. 이런 걸 다 깨부수면서 진행을 해가지고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위아더 좀비 맨 처음에 이제 연재되기 시작했을 때 보면서 아 이제 좀비는 우리한테 식상한 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현 작가님이 연재하신 그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 살아남은 로맨스 옆에서 또 그거를 보면서 아 이제 좀비를 등장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를 그 두 작품 보고 많이 깨달은 것 같고 그리고 두 작품을 또 비교해서 봤을 때 되게 재미있는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좀비를 활용하는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질감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위아더 좀비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고 이제 방금 보니까 9월에 완결이 나서 다 이제 유료화 됐더라고요. 초반 회차 빼고. 그쵸. 근데 쿠키를 구울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뭐 나온 다른 좀비 작품들 뭐 아직도 연재하고 있는 뭐 극야라든지 또는 아까 나왔던 뭐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거는 사실 제 취향이 아니에요. 뭐 이제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말씀하세요. 너무 잔인하기도 하고 피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해서 저는 사실 솔직히 잘 못 봐요. 근데 네. 위아더 좀비 같은 경우는 뼈가 나오더라도 하찮게 귀엽게 나와요. 맞아요. 특유의 하찮고 귀여움이 있기 때문에 작품을 보더라도 이거 잔인하지 않네? 피가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뭔가 다른 게임으로 좀 이 비유를 하자면은 단간론파라는 게임에서도 이제 피를 이제 보라색이나 약간 맞아요. 좀 연분홍색처럼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것처럼 이제 피를 뭐 이제 완전히 새빨간 네. 색이 아닌 이제 보더라도 그냥 피구나.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도 되어 있고 이야기를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 중에서 특히 이제 고민거리 있잖아요. 내가 미래에 뭘 해야 되지? 사실 우리가 그거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건 당연시 왜 당연시 됐는지 자체도 이미 의문인 거고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걸 언제 고민하고 지금 이놈의 현생에 이끌려가야 되는가를 고민하다 보면은 결국 이 타워에 갇힌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냥 일반인처럼 평범한데 그냥 몸짓이 느려서 아니면은 고민이 조금 덜해서 어쩌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그 삶 자체가 누군가한테는 좀 반항적이다. 아니면은 평범하지 않다. 마치 그런 거죠. 한 외눈박이 마을에 눈 2명이 간 사람이 갔더니 갑자기 제가 뭐 나쁜 애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꼬라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치유를 받은 작품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도 그냥 거기 일반 평준화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되지 못하면은 누군가한테 질타를 받는다든지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제 편가름을 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과연 누가 정의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지금 말씀해주신 건 거의 이재명 평론가님의 또 빙의가 아니었나. 안 되는데? 네. 아니 왜냐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초반에 나왔었던 그 모임에서 이재명 평론가님 이 만화를 맞아요. 추천하셨었어요. 이 만화 추천하셨어요. 네, 이게 한창 연재되고 있을 때 이재명 평론가님이 되게 새로운 어떤 좀비물로 이거를 소개를 해가지고 오셨고 또 이제 이재명 평론가님의 어떤 그 방식으로 이걸 되게 사회학적인 어떤 함의를 담아가지고 또 설명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이재명 평론가님의 빈자를 또 느끼게 되네요. 아마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거기다가 이제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장르물이 계속 이제 소비가 되다 보니까 장르에 대한 어떤 패러디 경지로 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무모엽지라는 무협 만화를 그때 이제 또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 만화라서 한번 보시면은 무협을 뭔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은 어떻게 패러디해야 하는지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만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평론가님이 갑자기 그리워지네요. 네. 갑자기요? 네. 무모협지도 이제 이재명 평론가님은 또 아이고 좋다고 아이고 그 재밌다고 막 이렇게 하셨었는데 또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외로워서 외로워서 아무도 모르셔가지고 네. 일단은 네 그러면은 혹시 또 지금 저희가 오늘 녹음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고 돌아왔습니다. 네. 목소리 뭐죠? 지금은 또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볼까 싶습니다. 저는 그냥 가볍게 네. 이번에는 이제 인스타툰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주 빅팬인 큐세님을 한번 언급할까 했어요. 근데 혹시 아시나요? 전혀 모르세요? 처음 들어봅니다. 전혀 모르세요? 저는 전혀 알아요. 모르시면 안 되는데. 안다고 하시는데. 저는 네. 그 뭐지 사주 보는 만화 보고서 저는 이제 인스타툰을 좀 자주 보는 편이어가지고 인스타툰 이제 재미난 작가님들은 좀 그래도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봤던 인스타 중에 역대 최고의 재미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작가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또 이제 개그 만화 되게 좋아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네. 제 초이스 믿을만하다. 개그 인스타툰으로는 큐세님이 짱이다. 라고 저는 소신껏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 팬이냐. 큐세님이 이번에 12월 달에 개인 전시회를 하셨어요. 아, 맞아요. 네. 갔다 오셨죠. 네, 제가 그 전에 갔다 왔다고 했던 게 이제 큐세님 전시회였는데 거기 가서 이제 작품을 원화를 하나 사가지고 왔다. 네. 이건 진짜 찐팬이 하는 진짜 거죠. 찐팬이나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거기 가서 봤더니 이제 작가님이 하루 종일 계셔가지고 한 명 한 명을 다 인사를 하고 계시더라. 팬 한 명 한 명을. 저는 무슨 다 지인들인 줄 알았잖아요. 엄청난 그 텐션으로 막 아는 척을 하고 계시길래. 근데 인스타툰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인스타 들어가셔가지고 네. 큐세로 검색하면 그냥 바로 나오고요. 큐세로 나오는 그 계정에서 아무거나 그냥 하나만 골라보셔도 엄청나게 웃길 수 있는 만화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모든 그 개그 만화가 그렇듯이 특히 이제 다비님이랑 저랑 네.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취향이 사실은 개그라는 게 많이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자기 취향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또 웃길 수도 있고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소재로 개그를 또 이제 하시기도 하고 사실 초반에 큐시님이 인스타툰을 시작할 때랑 네. 지금의 인스타툰의 어떤 그 타겟팅 한 게 완전 다르거든요. 초반에는 난다 제2의 난다 느낌이었어요. 일상툰. 딸과의 그 소소한 일상들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개그로 완전 그냥 그림체도 바뀌고 지금보다 훨씬 좀 더 따뜻한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약간 이토준지스러운 느낌? 네. 이토준지까지 갑자기 길쭉길쭉한 캐릭터가 되어버려가지고 원래는 엄청 귀염귀염한 이런 캐릭터로 그리다가 물론 여전히 이제 따님은 좀 이쁘게 귀엽게 그리고 있지만은 남편을 그리는 거 보면은 진짜 웃기거든요. 일단 그림체부터 웃겨요. 그리고 본인이나 또는 이제 어떤 남편이나 또는 이제 그 딸과의 어떤 일상들 그려내는 방식들이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
아까도 이제 계속 오늘 난다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난다 작가님이 저는 그 일상툰의 어떤 좀 차원을 좀 높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어쿠스틱 라이프가 저도 엄청나게 팬이었고 집에 다 있어요. 또 만화책도 저희 아내도 팬이고. 그러니까 어쿠스틱 라이프는 레전드 만화잖아요. 근데 제2의 난다는 누굴까? 저는 제 소신으로는 저는 큐시님이라고 생각하고 모르시면 이제 알아야 된다. 알 때가 됐다. 더 유명해지실 거다. 네. 큐시님이 지금은 제 생각에는 진짜 그 라이징 하고 있는 그런 재미난 만화를 그리시는 분이다. 라고 좀 한번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큐사님이 이거 들어주셨으면. 아, 좀 한번 들어주면은 또 이상한 아저씨가 이상한 아저씨가 약간 좀 무섭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긴 한데,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 더 아실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 수민님이 네. 안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핫했던 게 사주 보는 만화 그거 보고서 저도 이제 입덕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보니까 되게 뭐 육아인데 되게 귀엽게 육아를 하신다. 그거랑 막 밸런스 게임? 이게 진짜 되게 웃겼는데 너무 극단적인 밸런스 게임을 해가지고 이거에서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는데 저는 그 파워 애니면은 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이거 만약 이렇다면 어떨까 이러면서 결국에는 고르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이 작가한테 이제 약간 덕질을 하고 있는 거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림 진짜 잘 그리세요. 그쵸? 제가 이번에 원화를 산 것도 그림을 너무 잘 그려가지고 그냥 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그 개그 센스가 일반적인 센스가 아니에요. 저는 거의 와야마야마급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네. 태클 거절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인스타툰을 좋아해서 저도 종종 보는데 네. 이 좀 개그와 일상을 합친 분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 사실 감자님이세요. 아. 감자 작가님 그분도 유명하시죠. 그쵸. 네. 그 그냥 하루하루가 좀 임팩트가 좀 남다르다고 그쵸. 해야 될까나? 덕질하는 모습을 남편한테 보여주고 남편이 극혐을 한다든지. 네. 또는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막 감자 작가님이 개인 전시하면은 남편분 알아볼 때 남편의 가슴을 보고 알아봤다. 네. 거대한 흉근을 보고 이제 알아봤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뭐 재밌는데 지금 추천받은 큐세 작가님 걸 잠깐 봤거든요. 네. 그 이상을 뛰어넘어요.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서 보다가 뭐야 이거 네. 왜 이렇게 짤을 잘 이용하지? 뭐 이거 되게 시원시원하게 넘어가시네 하면서도 근데 또 서슴없이 본인 이야기 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대사를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팔로우하고 우울할 때마다 찾아봐도 되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근데 감자님이 되게 안 웃긴 사람이 아닌데 인생이 약간 개그인 경기도로 이사를 갔더니 네, 갑자기 네, 단체 맞아요. 정전이 됐다. 그렇죠. 재미난 에피소드 되게 많죠. 네. 감자님도 추천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네. 넘어가 볼까요? 벌써 저인가요? 네. 네. 저는 둘기마요 작가님의 슬픈 꼬마 선충이라는 작품을 추천합니다. 이것도 저희한테 링크를 또 네. 따로 보내주신 작품이죠. 네, 이게 네. 블로그에 연재한 만화셔가지고 둘기마요 작가님께서는 그 네이버 웹툰의 지옥급식이라는 만화를 연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전에 블로그에서 단편을 되게 많이 연재하셨거든요. 그 단편 중에 하나예요. 이 슬픈 꼬마 선충은 제가 단편을 계속 보다가 이거 좋다 하면서 하나 선택하게 된 건데 이게 내용이 그냥 전학생이 왔네? 근데 얘가 혼자 다니네? 남주는 이거를 보다가 왜 혼자 다니지? 하면서 따라가다가 얘가 뒤를 밟힌 거예요. 그래서 여자애는 나 사실 로봇이야. 하는데 보통은 거짓말이지. 나 놀리지 마 하든가 아니면은 뭐라고? 뭐 그럴 리 없잖아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어쩐지 하면서 그런 반응을 해요. 이 세상은 근미래고 뭐 좀 로봇이 판치는 세상이다. 이런 세계관을 이런 대사 하나로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표현하는 그런 역량이 있다는 거죠. 이 표현 보고서 되게 놀랐어요. 이런 대사 하나로 세계관을 이렇게 딱 잘 표현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얘는 그럼 뭐 그런 로봇이고 학교 다니고 얘랑 친하게 지내다가 근데 너는 왜 학교 다녀? 친구용 로봇인 거야? 그건 아니래. 그래서 너는 왜 만들어진 거야?
자기는 그런 용도는 아니지만 넌 갑자기 말을 너는 로봇에도 감정이 있다고 생각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남주는 아니 로봇이 나는 자기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지만이라고 하다가 망설여요. 그 순간 여주는 상심해가지고 나는 그냥 호기심으로 다가온 거구나 하면서 밖으로 내쫓아요 남주를. 그러다가 뭐 여주가 다음 날에는 그냥 하하하 하면서 다시 활기차게 그냥 마주하고 얼렁뚱땅 화해하고 진실을 말해줍니다. 이 여주의 진실을 말해주는데 얘는 사실 인간이었어요. 인간이 몸이 안 좋았어가지고 자신의 의식을 로봇의 몸에 이식한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그 이식했는데 원래 가족에게 버림받은 그런 로봇이라서 마음이 다쳐서 고생하다가 겨우 나와서 학교에 가게 된 케이스. 근데 지금은 자유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주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남주는 고민하다가 도와주게 되고 남주는 내가 잘한 걸까? 내가 이러려고 쟤랑 친구하게 된 게 아닌데 상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둘기마요 작가님을 원래 좋아하셔서 알게 된 작품이신 경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둘기마요 작가님 블로그를 딱 들어가 봤는데 이 작품도 그렇고 지금 컴퓨터로 작화를 하신 거하고 연필로 작화를 하신 경우가 지금 뒤섞여서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데 이 작품도 연필로 작화를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섬세하게 표현을 잘 하셔서 어떤 아날로그적인 느낌? 네, 맞아요. 네, 둘기마요 작가님의 작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되게 즐겨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제가 어쩌다 보니 스토리만 줄줄 얘기해버렸는데 이 작가님의 참맛은 이 아날로그적인 손그림 맛이고요. 그렇죠. 이 배경 하나하나까지 손으로 다 직접 그리셔요. 이 소품, 작은 소품까지 다 손으로 그리시고 배경에 있는 텍스처라든가 아니면은 격자 하나하나까지 손으로 다 그리셔가지고 그게 너무 매력적인 부분을 다가옵니다. 그리고 대사도 손으로 다 써요. 맞죠. 네, 손으로 다 쓰는데 다 정갈해서 가독성이 좋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이폰 미니 엄청 작은 사이즈로 보고 있는데 화면이 작은 거에 비해서 되게 잘 읽힌다. 다른 만화들보다. 지금 그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먹칠까지 연필로. 네. 그래서 연필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한 작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짧은 단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컴퓨터 작화도 하고 있는데 뭐 예전에는 이런 소소한 판타지 근밀의 이런 세계관을 차용했다면은 이제는 챗 GPT라든가 뭐 안드로이드의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용해서 챗 GPT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런 소재들을 활용해서 만화들도 그리고 있고 아니면은 챗 GPT에게 뭐 소재를 검색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가 뭐 만약에 AI 시장이 활성화돼서 만화가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를 검색하면은 그에 대해서 챗 GPT가 뭐 결과를 도출해내겠죠. 그럼 그 도출해낸 결과로 만화를 그리셔요. 되게 실험적이시네.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실험적인 만화를 계속 그리셔요. 그러면 이 작품하고 같이 슬픈 꼬마 선충 이거하고 같이 해서 작가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금 언급해 주신 블로그의 다른 만화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둘기마을 작가님이 여기 전에 만화 팟캐스트 하시는 망가다 말고 웹툰이스타? 웹툰이스타였나? 아무튼 거기서 판판야 다루셨잖아요. 망가다에서. 네, 이렇게 세 분이서. 둘기마을 작가님도 판판야님 좋아하셔가지고 콘티 모작 이분 만화 모작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거 때문에 판판야님 알게 돼서 판판야 작가님을 좋아하게 됐고요. 그래서 둘기마을 작가님이랑 판판야 작가님이 제 만화에 영향을 되게 많이 주신 분이에요.
사실 오늘 딱 그 생각을 했어요. 나만 너무 진지한 거 들고 왔나? 진짜 그 생각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 듣다가 다행이다. 내 앞에 진지한 게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만화는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최근 만화는 아니고요. 네. 항상 웹툰을 준비한다 했지만 저는 애니메이션을 봤기 때문에 오늘도 일본 만화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작품은 아카 13구 감찰가라는 작품이고 이걸 아는 분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나름 이 작가의 대표작 격에 속하는 작품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작가 자체가 뭐 엄청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작가가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뭐 좀 해외에서 그 어학연수 같은 걸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그림체가 이탈리아인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거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그림체가 기존에 우리가 아는 일본 만화랑 느낌이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화책은 현재 리디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애니메이션은 라프텔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만화책은 총 6권이 완결이 났고요. 애니메이션을 이야기하면 17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총 12부작으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스토리가 좀 길어요. 그래서 좀 스토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게요. 이게 좀 가상의 왕국이 하나 있는데 도화 왕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왕국은 좀 특이하게 13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13구역을 이제 전체를 통합한 나라가 도화 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그 통합된 나라의 이제 분위기에 맞춰서 나라가 조금씩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13구가 각자의 지방 자체의 그 색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어찌 보면 지방자치라고 말하기에는 그냥 나라 같아요. 13개의 나라가 서로 이웃 나라끼리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서 보통은 통합한 나라가 수도가 돼야 되는데 이 수도가 아닌 버든이란 좀 처음 들은 지역이나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버든이란 지역이 수도를 자리 잡고 있고 이 버든이란 지역은 좀 특수한 게 왕권이 혼자 자리 잡으면은 사람들이 서로가 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왕권이 너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상권 분립 같이 힘을 나누는 거예요. 아카라는 민간 단체로 힘을 나눠서 의료 또는 뭐 이제 소방이라든지 또는 뭐 보안, 이게 경찰 같은 그런 민간 조직들을 이제 관리하는 아카라는 조직을 버든이란 곳으로 옮기고 거기를 이제 수도로 잡아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땅덩어리가 크다 보면은 관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감찰과가 나오는 겁니다. 13구역을 어쨌든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얘들이 뭐 사고를 칠지 안 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보고를 안 하면 끝이니까. 그러니 2년에 한 번씩 랜덤하게 아무 곳이나 하나 가가지고 원래는 검사를 했는데 이 아카가 설립한 지 99년째예요.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이렇게 평화로우면 굳이 얘네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의회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갑자기 와가지고 야, 니네 이제 해제해. 폐지해. 라고 해버리는 거죠. 폐지? 그냥 끝나는 건가? 싶었는데 이상하게 야 폐지하지 말고 조금 더 해봐. 라는 명령이 갑자기 떨어져요. 이유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폐지가 넘어갔으면 그 시간 끝이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반년 후에 아카가 설립된 지 100주년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 100주년 행사 안에 일단 한번 싹 다 돌아봐 라고 하면서 감찰과한테 13구를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리죠. 감찰과가 다 같이 움직이면 편해요. 근데 이 작품은 출장을 간 사람이 딱 한 명이에요. 주인공인 이제 지노토스라는 부과장이 갑니다. 과장이 가야 될 텐데 왜 부과장이 가냐? 과장은 배나 비행기 같은 거 타면 멀미가 난대요. 그래서 부과장 보고 가라는 거예요. 야, 네가 좀 갔다 와라. 약간 이러면서 미안하네. 이러면서 보내는 겁니다. 어쨌든 반년 13개를 돌아야 되니까 정신이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 지노토스가 가는 곳마다 그 지방자치의 이제 대표격인 사람들이 담배를 한 개씩 줘요. 담배를 왜 줄까? 사실 얘도 지금 짐작이 안 가는 거예요. 지노토스도. 담배를 왜 주지? 물론 지노토스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담배 동양꾼 진이라는. 여기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 아카가 설립된 지 99년째라 했잖아요. 왕도 나이가 99세예요. 근데 왕이 99세다 보니까 당연히 건강이 나쁜 상태인데 그 나라에서
왕이 담배 피는 걸 좋아하는데 건강이 너무 나빠지니 담배를 사치품으로 만들자. 비싸게 파는 겁니다. 즉 세금을 엄청 올린 거죠. 그래서 쉽사리 담배를 못 피니 담배라는 존재는 사치품이라서 대기업 CEO들만 겨우 피는 거예요. 근데 이 지노토스가 사는 곳이 좀 고급 맨션인데 사실 돈이 많아서 고급 맨션에 사는 게 아니라 원래 가족들이 그 고급 맨션의 관리자로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고 동생과 단둘이 사는데 지노토스가 출장을 많이 갈 거 아니에요. 다른 국가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도로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그 CEO들이 야 우리 상품들 카탈로그 줄 테니까 가져가서 홍보 좀 해줘 라고 하면서 담배를 한 개비 또는 한 값씩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별명이 담배 동냥꾼인데 근데 얘는 지금 카탈로그를 준 적도 없는데 갑자기 지자체 대표들이 와가지고 자 너에게 담배를 줄게. 왜? 어째서?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은 작가가 오노나츠메라고 하는 분인데 이 아카는 아니지만 다른 작품 제목이 소개했었죠. 뭐였죠? 네. Have a Great Great Sunday. Sunday라는 작품을 저희 망가다에서 되게 초반에 성인 작가님이 했었어요. 그때는 전우님도 안 들어오셨을 때고 저희가 초반에 망가다라는 방송을 꾸려나갈 때 한번 했던 작가인데 그 작품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작가색이 되게 진하게 묻어나는 작품이고 지금 성인수 작가님이 본인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때 그림, 방송에서도 그랬어요. 그림체 그런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독특한 그림체가 되게 매력이 있고 스토리도 또 본인 특색이 딱 있거든요. 분위기도 너무 좀 있잖아요. 자극적이지 않은. 네, 분위기도 분위기 성인 있죠. 작가님이 정말 좋아할 만한 분위기.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 또 제작될 만큼 어느 정도 굴곡이 스토리 플롯도. 그나마 있는 편이라서 오노나츠메라는 작가에게 입문하기에 되게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맞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만 들어도 되게 흥미진진한 프롤로그였어요. 이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제가 이걸 애니메이션 2번을 봤어요. 오. 그러니까 원래는 한 번 보면 그 다음에 안 보는데 그 알라딘 중고 서점에 갔다가 만화책이 있어가지고 이거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스토리가 뭐였지? 하면서 뭔가 기억이 날 듯 말 듯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봤거든요. 첫 번째 보고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후에 두 번째를 다시 보잖아요. 네. 작품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작품 자체에서 보통 우리가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장면들이 많아요. 애니메이션이든 만화책이든 그냥 쉴 타이밍으로. 왜냐하면 너무 진지하게만 가면은 너무 힘들어지니까 쉴 타임을 주면서 이제 리프레시를 시켜주는 거죠. 네. 근데 이 작품은 그 리프레시마저 빌드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에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처음에는 작품을 볼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네라고 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볼 때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다시 생각하다가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를 생각하면은 빌드업이 진짜 세세하게 잘 짜여 있다. 깨달음이 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빌드업을 세운다는 거는 그 사소한 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소한 걸 잘 챙기는 작가가 이 작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작품을 준비하게 됐고 아카는 지금 13구 감찰가 PS라고 해서 만화책이 따로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아까 제가 말했던 아카라는 조직이 있죠. 원래는 이거를 운영하는 게 5명의 장관이에요. 다른 국가에. 그래서 이제 뽑은 5명의 장관에 대한 과거 이야기 만화책이 있고 그리고 아카 13구 감찰가 리갈즈라고 해서 그건 애니메이션으로만 나온 오리지널 작품. 작품이 끝난 후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버든이라는 맞아요. 작품이 연재가 되고 있는데 이 버든 역시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 아까 말했던 그 버든 있죠. 그 수도에서 담배 가게, 고급 담배 가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사실 그 작품도 완전 독립된 작품이라기보다는 연결이 되는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작품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이 작품들을 보시기 전에는 한번 아카 13구 감찰가를 한번 보신 이후에 작품들을 좀 구경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성인 작가님이랑 이제 취향이 좀 많이 안 다른 맞아요? 편이라서 예. 그림 보고 좀 별로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관심을 안 가졌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재밌게 봐야겠다 한다. 예.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저는 요게 꽂힌 이유가 애니메이션 오프닝 때문에 꽂혔어요. 딱 재즈풍 나오면서 이제 80년대 90년대 힙합의 랩 스타일하고 딱 거기다 이제 보컬 쫙 깔아주거든요. 그것도 약간 성인수 작가님 스타일 아니에요?
뭐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뭐 저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랩을 하고 이제 랩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올드스쿨 타입의 곡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 특유의 이제 미디로 찍은 게 아니라 섹션들을 직접 녹음해서 만든 곡들이다 보니까는 와 여기서 이런 섹션이 들어가는가 하고 거기다 더군다나 오프닝 애니메이션 장면들도 되게 귀염귀염하게 나오면서도 네. 긴장감을 같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독특한 작품이네 하고 거기에 끌렸는데 작품이 더 재밌는 거예요. 오프닝에 힘을 준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까지. 이거 같이 이야기 해줘야죠. 오프닝에 대한 관심까지 생기네요. 원래 약을 팔려면 저 이렇게. 애니메이션 잘 진짜 안 파시네요, 좋아하는 약을. 사람인데 이 정도면 한번 그러니까요. 관심이 좀 생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디서 찾아서 볼 수 있죠? 라프텔. 라프텔에서 애니메이션 볼 수 있고요. 이제 뭐 만화책으로 보시고 싶은 분들은 리디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저 혼자 남아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딱 연말에 보기 좋은 만화를 저 혼자 주제로 선정해서 갖고 왔는데 요시나가 후미의 어제 뭐 먹었어라는 작품이고요. 일단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게이 커플이 나와서 한 명은 미용사로 일해요. 그리고 한 명은 변호사로 일하는데 변호사로 일하는 아저씨가 되게 살림에 깐깐하고 짠돌이고 자기가 이제 하루 먹을 거 장을 봐가지고 싸게 장을 봐서 반찬 이만큼 만들어서 되게 소소하게 그렇게 살림하는 거를 너무 자기 생활의 낙으로 여기는 그런 구두쇠 같은 아저씨들이 나와서 살아가는 그냥 되게 일상적인 요리 만화인데 일단 제가 이 만화를 연말에 보기 좋다라고 들고 온 이유는 이 만화가 거의 리얼타임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작가가 이제 살다가 겨울을 맞고 뭔가 연말연시 이벤트를 맞으면 여기에서도 연말연시 이벤트가 찾아와요. 그래서 연말 에피소드, 크리스마스 에피소드, 뭐 신정 에피소드, 뭐 명절 에피소드 이런 게 되게 자주 반복되는데 그러면 이제 쌓이잖아요, 내용결이. 그래서 작년에는 뭐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또 다른 명절이나 설이나 연말 연초로 보낸다던가 그런 게 나와가지고 비교해서 보는 재미도 있고 시즌의 느낌이 되게 물씬 나거든요, 에피소드별로.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보면서 느끼기 좋은 만화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 만화를 일단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은 요리 만화인데 되게 사소하게 요리하거든요. 쪼잔한 요리라고 해야 되나? 되게 도시락 요리도 하고 그냥 밥 반찬 뭐 나물 무침, 고비나물 무침 이런 거 하고 막 가끔씩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나오고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학교에 도시락을 싸서 다녔는데 그때 실제로 여기 나온 레시피들을 되게 많이 응용을 해서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검증을 해봤는데 여기 나온 레시피들 되게 믿을 만하다. 실제로 맛이 괜찮다. 이 작가분이 엄청 먹을 거에 집착하는 작가라서 요시나가 후미가. 네. 네, 유명하잖아요. 네, 유명하죠.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잘 반영이 된 만화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한국에 21권까지 나와 있는데 네. 연재를 그래서 상당히 오래 했어요. 근데 오래 한동안 이 게이 아저씨들의 이 삶의 궤적 지금 40대에 만나서 사귀기 시작했는데 두 아저씨들이 지금 환갑을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환갑을까지 가면서 이제 처음에는 되게 이거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나중에 가면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서로 이제 받아들이고 서로 그러고 사는 같이 사는 삶의 그 양상을 관찰할 수 있어가지고 캐릭터들도 정말 똑같이 나이를 먹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이 먹고 있어. 그래서 1권 보면은 미용사 아저씨 말고 변호사 요리하시는 변호사 아저씨가 되게 동안이라는 설정이에요. 동안이고 자기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한다. 그래서 1권 보면 30대라고 20대 후반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좀 날렵하고 쌩쌩하게 나오는데 최신권 표 보면 그냥 진짜 중년 아저씨. 되게 리얼하게 그리는 편이기 때문에 그 세월의 흐름이 이 권마다 축적되고 있다. 그런 거를 느끼면서 보기에도 되게 좋은 만화입니다. 저 실은 예전에 이걸 보다가 중간에 바빠서 못 본 만화라서 네. 이제 그 다음화를 봤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화에서 이제 그 커플 중에 미용사의 이름이 켄지거든요. 네. 켄지가 이제 머리를 그 동료 미용사의 머리를 자르는데 어떻게 켄지 씨 정수리가 휑해졌어 이러면서 맞아요. 이렇게 되다가 파마를 해도 두피가 보일 거야 막 이러는데
방금 이 얘기하셔가지고 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이 그 에피소드가 제가 최근에 다시 보고 있어서 어딘지 네.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 에피소드에서 그 다른 쪽 미용사 말고 변호사 쪽이 되게 쌩쌩하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되게 수치 풍성하세요. 그래서 켄지가 그 다른 쪽이 이름이 시로 씨인데 시로 씨의 풍성한 머리카락을 보면서 약간 사리를 느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네. 해당 에피소드에서 켄지 씨 머리 스타일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속 그 머리 스타일로 나오는 그런 변화를 보는 것도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다빈님이 요시나고 후미 작가를 좀 좋아하는 편이죠. 저는 되게 좋아하죠. 되게 좋아하고 사실은 그 망가다에서 소개한 것만 해도 지금 2개가 있잖아요. 네 지금 네. 써주시고 계신데 154편이 아마 사랑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 편인 사랑이 것 없어도 같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네. 그 단편. 그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플라워 오브 라이프 플라워 오브 편도 라이프도. 제가 했을 거예요. 네. 플라워 오브 라이프는 이제 두 분한테 네. 많은 지지를 얻지는 못했지만 아니, 저 되게 재밌었는데. 아 그랬어요? 네. 기억이 안 나. 저는 그때 보고 나서 그 전에 네. 했던 것도 다 찾아보셨어요? 사서 다 사놓긴 했거든요. 이것도 지금 감동이 사놨는데 20까지 보다가 다 보지는 못했어가지고 이거는 근데 한 번에 딱 몰아보기보다는 조금. 끊어서 보는 것도 네. 되게 괜찮은 가끔씩 만화라 찾아보는 가지고 그 느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지금 190편 플라워 오브 라이프라고 또 네. 적어주셨는데 아니, 성윤 작가님 별로라고 했잖아요. 네, 되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거도 확실히 했었어. 네. 근데 그 편 되게 상당히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는 편이라 아 가지고 그런가요? 재밌는 만화니까. 재미있는 만화라서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시나가 후미가 되게 스펙트럼이 넓은 작가라서 플라워 오브 라이프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 얘기를 다룬 만화고 여기는 이제 40대부터 60대까지 이제 진짜 다양한 중년들의 이야기 실제 중년들의 삶 요시나가 후미 선생님도 이제 중년이 되셨기 그쵸. 때문에 그런 거를 더 사실적으로 그려내시는 것 같고 확실히 재미가 있고 특히나 연말연시에 보기 좋은 만화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작품을 고등학교 때 봤어요. 엄청 그때부터 오래 아마 했죠. 연재를, 그렇죠. 네. 이제 한국에는 2008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고등학생이어서 고등학생 때부터 봤는데 작품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오타쿠들이 바라보는 BL이라는 거는 사실 좀 끈적끈적하고 약간 그 판타지성이 강한 그런 거에 비해서 무난하더라고요. 어떠한 장면도 없고 그냥 일상을 보내는 건데 둘이 일상물이죠. 좋아한다라는 게 확연히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맛있는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중점이 편안했어요. 이 작품을 볼 때.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작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좀 많이 놀랐어요. 이 작품이 이제 와서 들어도 될까? 한국에는 좀 빠른 게 아닐까? 라는 그 생각도 좀 했었어요. 왜냐면은 뭐 이전에 제가 그 저희 모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여름에 대한 작품 했을 때도 그랬지만 아직 성적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동성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중인데다가 그 당시엔 아직 받아들이긴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작품에서 먼저 일본 만화라고 해서 하지만은 갖고 와가지고 과연 독자들이 볼까 그 생각을 좀 크게 했었거든요. 그거와는 문제와는 별개로 잘 나가더라고요. 90년대부터 비엘물을 우리나라에 이미 주류 만화 중에 되는데. 그쵸. 근데 이제 여전히 만화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은 시선들이 컸고 두 번째로는 동성에 대한 시선이 꾸준하게 좋진 않았어요. 웹툰에서도 완자에게 모두가라는 그런 작품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좀 지금처럼 뭐 대중화돼 있진 않던 그렇죠. 시절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왜냐면 이런 그 로맨스 작품이라든지 여성분들이 많이 볼 법한 작품은 제가 보면은 저희 친누나한테도 제가 보여줘요. 친누나는 취향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모습에서부터 그러니까 좀 끈적한 걸 더 원해한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걸 더 원해한다라는 게 있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소소한 재미를 과연 그리고 BL이라는 장르 자체를 과연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가 이제는 좀 보편화가 돼 있으니까는 다른 세상이 됐죠. 다른 세상이 됐으니까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좋다는 거죠. 그리고 요시나가우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되게 일상적으로 풀어주셨다고 했는데 요시나가우미 상은 이번 후유코미에 나오시거든요. 아, 그래요? 아직도 동인지를 그리시는 분이고 자기 작품으로 동인지를 그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일상물을 풀고 코믹회에 나가서 이걸로 진짜. 동인지를 그리는 거. 이야, 이거는 그런 대단한 분이십니다. 거기 그 만화에서 자기를 그렇게 희화하잖아요. 맞죠. 그 사랑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라는 만화에서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네. 뭐 혹시 지금 만화들 가지고 혹시 좀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 본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뭐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아까 검색해 보니까 네. 네. 드라마도 되게 있었더라고요. 19년도에 드라마 드라마 있었어요. 시즌 1 있었고 최근에 시즌 2가 완결이 됐다고 하니까 뭐 실사 드라마 같은 것도 챙겨 보시는 분들 있으면 같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만화 이야기는 그러면은 이 정도로 네.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이 12월 29일에 녹음이 되고 있고. 네, 그렇죠. 또 이게 연말 연시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사교 녹음이. 클럽이자 네. 녹음이기 때문에 한번 음. 소감이나 올해 참여했을 때 다들 어떠셨는지를 조금씩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교 클럽을 홍보해달라고 지금 송윤 작가님이 또 네. 네. 송윤 작가님의 어떤 강요로 지금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러면 원래 저희가 네. 끝나면은 한 번씩 네. 소감 물어보니까 네. 간단하게 짧게 네, 그냥 소감 이야기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해주시고 이제 덧붙여서 홍보보다는. 이 모임을 조금 홍보할 마음이 있다 네. 하시는 분들은 그것까지 덧붙여 주시는 그건 뭐, 걸로. 네, 자발적으로. 네. 아까 한 순서대로 돌아갈까요? 수밈님부터. 저는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되게 잘 맞으시는 덕후분들이라면은 여기 와서 오타쿠 친목회 한번 하시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연말 연시니까 오랫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놀아주세요. 네. 저도 언제나처럼 되게 재밌게 얘기 나눈 것 같고, 만화를 보는 분들은 대부분 좀 내향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이는 분들도 거의 내향적인 분들도 많고 하니까 다들 순하시니까 그냥 순하시니까. 다들 순하지 순하시니까 않아요. 좀 겁먹지 않고 그냥 와서 재밌게 얘기 나누다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재밌었다고. 네. 저 같은 경우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이 2회차인데요. 네. 그 저번 회차 때는 이재민님께서 되게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네. 재밌게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재민이 없어도 되게 재밌게 잘 들었고요. 재미없었다는 이야기 아니었어요? 아니요. 되게 재밌게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도 이라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재민 분신 둘이서 되게 어렵겠습니다. 네. 뭐 틀리든 말든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들은 거는 이제 저번보다 되게 취향에 맞는 것 같은 만화들 많아가지고 이번 연휴는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너무 다행입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네. 저는 이번 사교 클럽이 처음이고요. 네. 처음인데 방송까지 녹음을 해버려서 되게 떨리기도 했고 재밌기도 했어요. 그래서 완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시면은 사람들의 설득력이 엄청 높아지실 것 같은데. 전 네. 이거 그 팟캐스트 네. 듣다가 이거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자발적으로 온 거라서 네. 대구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엄청 멀리서 왔다고 들었어요. 네, 그 정도로 이거 뭐 재미있으니까 네.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와. 오늘 이제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될 줄 몰랐는데. 항상 많이 하시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거 맞아요. 항상 저 수다 떠는 걸 좋아하니까. 그쵸. 네. 뭐 사실 제가 전달드리는 정보들이 100% 맞는 건 아니고 일단은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SNS를 통해서 아마 뭐 각자의 작품들 내가 이거 파고 있으니까 좀 봐줘라는 그런 오타쿠 분들이 분명 많을 거예요.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약을 팔 거면 스스로 와서 직접 팔아야 돼요. 직접 와서 팔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향성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것만큼 짜릿한 게 없어요. 오늘 계속 나오는 만원의 근학인 이재민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단 말이 너도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은 새로운 방향이 보일 거다라고 하거든요. 이걸 한번 맛들리면은 기존의 오타쿠로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요. 그 맛을 보려면은 나오셔서 일단 틀린 말 아니고 그냥 내가 아는 것만 말해도 돼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다가 이거 이런 느낌이에요. 또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게 좋았다. 그거 맞아요. 나는 이게 좋았다. 나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제 뭐 커플링 어쩌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 있으니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라는 그 추천이기 때문에 내가 요즘 만화를 못 보는 것 같다. 재밌는 게 뭔지 모르겠다.
또는 만화 요즘 불감증. 볼게 그렇죠. 네. 이제 나이든 오타쿠가 되어간다라고 네. 하죠. 그러다 싶으면은 나와서 일단 저도 처음 보는 거 너무 많아요. 네. 한 달 아니에요. 한 1년치 정도 네. 지르게 되기 쌓였어요, 때문에 쌓였어요. 쌓였어요. 지금 네. 엄청 쌓였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나오셔서 같이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금 되게 좋은 말 해주신 것 그러게요. 같은데 네. 이 모임의 순기능이 약간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오면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최근에 예전에 오신 분들 중에 자기가 옛날에는 만화를 많이 봤는데 네. 요즘에는 어떤 만화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한번 와봤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많이 그런 분들이 오시면 되게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이니까 만약에 해당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팟캐스트 들어주시고 내년에는 한번 발걸음을 옮겨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한번 좀 거들자면은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까지 오타쿠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 네, 어, 네. 그 여기에 오타쿠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 맞아요. 그렇죠. 아주 평범한 그냥 소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이야기 좀 하는 것 뿐이라서 그럼요. 너무 두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그렇게까지 막 어려워하거나 막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막 찐 덕후들이 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쵸? 네. 네. 다 무난하게, 네. 아, 나 만화 잘 모르는데 하면서, 네, 오시는 곳이라는 거. 그래서 맞습니다. 너무 뭐 본인이 만화 잘 알지 못한다,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도 여기 와가지고 알아가는 게 여태까지 훨씬 많았고요. 이주연 평론가님이나 뭐 다빈님 아닌 이상에는 다 모든 만화를 알고 있지는 못할 거니까요. 네. 그리고 그게 또 재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빈님이 그렇죠. 모르는 만화 뭐가 있을까? 이주연 평론가님이 모르는 만화 만화 많죠. 뭐가 있을까? 이거 하나 고민해서 내가 한번 딱 꺼내놓는 이게 또 짜릿하거든요. 저는 그 재미로 사기 때문에. 사실 요 두 분 말고도 그냥 왔을 때 다른 분들이 모르는 맛이길 바라는 그 약간 나만의 작은 맛집을 이제 공유하면서 그쵸, 네. 이젠 작가님이 좀 컸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약간 반반이에요. 너무 몰라도 조금 그렇고 너무 다 알아도 조금 그렇고 약간 그런 것들 저희가 한번 여기서 나눠볼 수 있는 바로 히어앤나우로 나눠볼 수 있는 곳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 매력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녹음은 이제 올해의 마지막 만화 클래식 녹음으로 사이드 B 만화 사교 클럽의 현장을 전달을 드려봤고요. 저희 만화 클래식은 이제 또 다른 에피소드로 내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